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직접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식으로 묻는 내용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건데요. 또 김건희 씨가 디올백 사건 수사팀을 두고 검찰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공교롭게도 이후 박 전 장관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죠. 결국 검찰이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김건희 씨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을 전담할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12일 만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송경호 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김건희 씨는 검찰이 직접 제3의 장소로 찾아오는 특혜성 방문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미심쩍었던 검찰 인사에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부탁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통화 기록과 김 씨의 휴대전화 같은 증거 자료를 협조받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 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이 김 씨로부터 받은 이른바 찌라시 메시지를 복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김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씨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도 검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특검은 이 역시 김 씨와 관련한 수사를 챙겨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판단하고 박 전 장관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보강해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적 사무로 이를 수사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이 없어집니다. 12.3 내란을 계기로 위법한 명령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상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철조망을 둘러치고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짜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경찰들이 두려워하게 총기를 보여줘라는 지시가 이행됐고 공수처가 들어오면 아작내라, 관저에 미사일 있지 않느냐 같은 섬뜩한 언급이 내려왔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속속 나왔습니다. 명령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은 간부는 해임됐습니다. 해임 처분을 함으로써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인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 조항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됩니다. 또 상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도 금지됩니다.
1949년 공무원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복종의 의무 조항은 행정조직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남겨졌지만 내란 사태를 거치며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상명하복문에 젖어서 기존의 관행이 식발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낡은 복종 의무론을 이번에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에 맞게 군인들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발의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상관의 책무와 관련해 헌법에 반하는 사항이나 권한 밖의 일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군인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요즘 차량 돌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길 가던 모녀를 들이받아 7살 딸이 숨지고 30대 엄마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속도가 제한된 곳이었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흰색 SUV 차량이 직진한 듯 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틀어 인도로 내달리더니 맞은편 아파트 벽면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소리가 강하니 주민들이 많이 요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차량은 이곳에 있던 펜스를 먼저 충격한 뒤 아이와 어머니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사고 지점으로 뛰어가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잠시 후 구조 차량이 도착해 모녀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인 7살 딸은 숨졌고 30대 어머니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분이 했던 말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제가 실제로 육성으로 들었었거든요.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한 좁은 이면도로로 중앙선이 없어 유턴이 가능하지만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천천히 도는데 충격 때는 조금 속도가 붙습니다. 차량 블랙박스하고 인근 CCTV가 확보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최근 금 시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0대 대학생이 금괴를 직거래하겠다고 만나서는 그대로 들고 도망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에서는 금목걸이를 훔치려던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시흥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두 남성이 만나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꺼내놓고 대화합니다. 그 순간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가방을 챙겨들더니 달아납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도 못했습니다. 상대 남성에게 곧장 붙들렸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겉옷이 벗겨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들은 골드바를 직거래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이로 금은방 업주가 꺼낸 물건을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빼앗아 달아나려 한 겁니다. 이곳에서 금괴를 들고 도망치려던 남성은 채 5m도 가지 못하고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훔치려 했던 금은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검거 직후 경찰과 행인들이 바닥에 불빛을 비춰가며 흩뿌려진 골드바를 한동안 찾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상황인지 몰랐죠. 네, 순식간에 일어나요. 한 1분, 2분인지 훔쳐가는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한 방 때렸는가 봐요. 맞았대요. 20대 남성은 대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이 필요해 금을 훔치려 했다며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 도망가면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준강도 미수 혐의로 이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금은방을 개업한 업주는 중고거래 사이트와 SNS 등에 광고글을 올려 금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골드바가 작물인지 금거래에 불법 소지는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전에 있는 한 금은방. 한 남성이 금목걸이를 차고 전신 거울을 보다 그대로 뛰어 달아납니다. 근처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었다 붙잡힌 남성은 중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학생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근 금 한 돈 3.75g 시세가 90만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1년 전보다 60% 넘게 폭등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조금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번 수능에서 이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영어 24번엔 400건의 이의 신청이 몰렸고 국어 3번과 17번에 대해선 전공 교수들이 오류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원어민도 황당해할 만큼 난해한 문제도 있어 논란이었는데요. 재은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국과 스위스, 이탈리아, 인도, 핀란드, 외국인 유학생 6명. 올해 수능 영어 24번 문제를 풀게 했더니 정답을 고른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Your answer is 5. The answer is 2. Why? It has very complex concepts and very difficult words that are not usual in everyday conversation. Feels like a puzzle of pieces that were not supposed to be together. 미국인 학생은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하냐는 반응까지 보입니다. Standard that Americans would be very surprised about. This is more than they need. 실제 올해 수능 이의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영어 24번 문항. 지문에 없는 단어가 정답 제목에 포함됐다는 등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 전공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필립 코프의 이론을 다룬 3번 문항,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17번 문항 모두 문제에 오류가 있고 내용도 지나치게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난수표 주고 무슨 말인지 한번 네가 해석해봐라. 약간 이런 시험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2, 3분은커녕 2, 3일이 걸려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명확하게 개념화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영어 24번의 경우 지문에 없는 단어도 수사적 표현으로 정답이 될 수 있고 국어 3번과 17번 문항도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며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사례는 모두 7차례의 9문항. 평가원의 해명은 변별력 확보였습니다. 사교육으로 무장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해 문제를 꼬다 보니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반복된 논란에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내놨지만 변별력은 확보해야 하니 대신 극도로 어려운 수준의 지문이 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문 자체를 좀 난해하게 해서 변별력 확보를 기하려고 하는 틀린 지문의 내용이 나오더라도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사실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다. 수능의 출제 원칙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 문항 출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33년째 거듭된 시행에 등급 매기기에만 치중하다 수험생도 납득하기 힘들고 대학 교수도 황당해하는 문제들을 양산하며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